이렇게 138억 년 전 모든 게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모든 것들, 행성, 소행성, 해성, 별 이런 것들은 처음에 없었어요. 1920년대 천문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우주가 단 하나의 점이었을 때를 생각해냈죠. 엄청나게 뜨겁고 예를 들어 수조도 정도로요. 밀집되고 빽빽한 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어 뻗어나갔어요. 어느 순간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물질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빅뱅은 에너지와 빛이 뒤섞인 아주 작은 입자가 있는 완전한 혼란이었어요. 네, 진짜로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빅뱅이 일어난 첫 1분 후 나중에 나타날 모든 것들의 기초가 거의 완성되었어요. 이 거대 폭발 동안에는 뜨거웠죠. 팽창이 시작되자마자 우주는 냉각되기 시작했어요. 에어로졸 캔에서 가스를 뿌릴 때 가스가 식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 과정 동안 물이 얼어 얼음이 되는 것처럼 에너지의 일부가 얼어버렸어요. 여기서 순수한 에너지가 얼어 물질로 굳어졌어요. 빅뱅이 있은 지 1분 후 식는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계속되고 있었고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사실 끝이 없거든요. 더 이상 밀집되어 있는 점이 아니에요. 더 확장될 수 있는 기반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우주의 첫 빵 했던 단계에서의 작은 입자들 기억하시나요? 헬륨과 수소의 원자를 형성하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헬륨과 수소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3분이 걸렸어요. 이 둘은 나중에 최초의 은하와 별들을 형성한 가장 흔한 요소이며 기본적인 물질인데요. 기초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처음 몇 분 후에 우주의 탄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어떠한 새로운 원소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초기 우주의 버전은 온통 헬륨, 수소, 그리고 에너지였죠. 하지만 결국엔 원자들이 천천히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은하와 별의 생성 원인이 되었어요. 헬륨과 수소의 구름들이 뭉쳐져서 중력을 가진 별들로 변했어요. 우리의 태양도 4분의 3은 수소로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헬륨이에요. 4분의 1이죠. 네, 나중에 탄소, 철, 산소 등등 다른 무거운 원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원소, 별 또는 행성이 계속 생겨나는 건 화학적인 과정이 다는 아니었어요. 빅뱅 이후로는 온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다른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약간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항상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은 실제로 우리 은하에 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우주는 환상적이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신비롭고 무섭고 완전 조용해요. 지구 위 어딘가에서 우주복을 입고 떠다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숨소리뿐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이동하거나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주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벌에 약 134억 원이에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우리가 우주에서의 휴가를 가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수성을 가장 뜨거운 행성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금성이 굽히는 듯한 표면 온도 450도씨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의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수성에는 기온 조절을 담당하는 대기가 없어서 태양계에서 가장 화끈한이라는 타이틀 경쟁에서 밀려요. 금성에서는 하루가 꽤 길어요. 단 하루가 지구의 약 234일이거든요. 이 시간은 할 일이 많은데도 천천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성은 태양 주위를 지구날로 225일간 공전하는데 그 뜻은 이곳의 1년은 금성의 하루보다 18일 적게 지속된다는 거죠. 그럼 하루에 생일을 2번 보낼 수 있겠네요? 하루에 생일을 2번 하는 건 좋을 순 있지만 단점은 금성에는 황산 비와 금속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미없죠? 지구는 시원해요. 45억 살이며 생명을 지탱하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죠. 3조 개의 나무가 있는 반면 별은 1000억에서 4000억 개밖에 없어요.
나무는 셀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바다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어요. 바다의 5%만이 탐사되고 있기 때문에 표면을 완전히 지도화한 화성이나 달보다 우린 바다를 더 몰라요. 우리 행성 해수면 위에서부터 재면 우주는 우리로부터 불과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게 웃기죠. 너무 가까워서 전 가끔 아침 먹으려고 그 거리를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선 우주의 5%만이 보여요. 68%는 암흑에너지고 27%는 암흑물질로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죠.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군요. 지구 어디에 있든 우린 항상 달의 같은 쪽만 보게 될 거예요. 달은 지구의 궤도를 도는 것과 같은 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요.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불러요. 화성의 일몰은 푸른색이에요. 이것은 붉은 행성의 미세먼지가 푸른빛의 화성의 대기를 효율적으로 관통하는 데 완벽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색의 빛과는 달리 태양이 가는 방향에 더 가까이 머무르면 푸른빛이 산란됩니다.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한데 그중 하나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행성이에요. 우와! 지구보다 2배 큰데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대부분 다이아몬드와 흑연으로 덮여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려면 아마 그 134억 원짜리 우주복에 엄청 비싼 우주선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겠지만 어떻게든 갔다 오면 쉽게 여행 경비를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런, 들어볼 준비 됐나요? 초기 단계에서는 우주 전체가 밀집되어 있고 빽빽해서 진짜 엄청나게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약 40만 년이 지난 후 계속 확장되어 그 속이 내비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CMB 또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알려진 빛을 방출하도록 조장했어요. 마치 TV에 빈 채널을 켜서 케이블을 끄면 화면에 잡음 같은 검고 흰색의 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CMB와 같은 거고 빅뱅 동안 방출된 모든 에너지의 장광들이죠. 우주 배경 복사는 아직 여기 있고 천문학자들은 이걸 마이크로파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확장하면서 사실 멈춘 적이 없는 우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몇 초마다 팽창하고 있으며 항상 우주에 있는 물체들을 서로에게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밀어내냐고요? 다른 은하의 태양이 원래보다 더 붉어 보였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적색편이라고 불리며 빛의 근원이 그걸 관찰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중력이 있는데요. 중력은 우주의 모든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계속 도는 이유 또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중력 덕분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 우주에 있으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린 둥둥 떠다니겠죠.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과학자들은 언젠가 우주가 단순히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주 대수축이라고 알려질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우리 우주가 어떤 종류인지에 달려있죠. 만약 열린다면 계속 확장하면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늘어나면 밀도는 매우 낮아질 것이고 은하는 새로운 별들을 형성할 수 없게 되면서 현존하는 별들은 사라질 거예요. 우주가 모든 빛과 열을 잃으면 삶은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우주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늘게 퍼지는 그저 차가운 것보다 더 차가운 것으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주 대수축이든 빅뱅이든 모두 다 사라질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게 앞으로 수십억 년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전 그땐 없을 거예요. 전 은퇴할 거거든요.